네, 안녕하세요. 11월 12일, 현재 뭐 5시에 몇 분입니까? 38분은 이제 지나고 있어요. 오늘 또 코스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 금요일날 우리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진행했을 때, 뭐, 제약바이오 악재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했었죠.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의 가능성이 이제 많았는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죠. 닭이.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은 코스피는 0.27% 거의 하락한 게 별로 없어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막아서 그런 것인데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고, 그러면 이거 코스닥 이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제약바이오 나 이거 아이고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제약바이오 포트에 하나씩은 거의 다 있으시단 말이죠. 그렇죠? 신라젠이든 셀트든 셀트헬스든 삼바든 HLB든 인스코비든 제넥실이든 바이로메드든 텔콘 RF든 동성제약이든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거 지금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제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이 제약바이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다른 관점이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유튜브에서 금요일날 이제 분석해 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런 셀트리온 실적 악재, 삼바 14일날 이슈, 그리고 뭐 약값 인하, 그리고 FTA 그 개정안, 그런 부분의 악재 속에 지금 지뢰밭에 갇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이제 분석의 내용이에요. 뭐 대처하는 방안은 별도로 있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다른 각도로 오늘은 좀 강의를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각도로. 그럼 먼저 첫 번째 뭘 생각해 보시면 좋겠냐면요. 지금 우리는 아주 큰 거를 생각해 보세요. 큰 거란 뭐냐면 이 지금 시장이 네, 맞습니다. 네이버에서 시크릿 고수클럽 검색하셔서 카페 가입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이제 오실 수 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뭘 생각해봤냐. 첫 번째, 코스피만 올라가고 코스닥만 계속 내리겠느냐. 딴 색깔로 할게요. 코스피만 계속 선방해서 올라가고 코스닥만 악재가 있으니까 계속 내려가겠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다. 코스피가 계속해서 끝까지 막으면 코스닥이 단기적으로는 더 빠지지만 그러나 되돌려서 빠르게 회복을 코스피만큼 따라잡을 것이다. 두 번째.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이신 생각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는 두 번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확률을 1번에 둘 거냐 2번에 둘 거냐에서는 저 2번에 두고 싶습니다. 2번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2번을 좀 생각해 보는데,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공개를 좀 해볼게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경험이 또 반드시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식의 관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오늘 많은 종목들도 급락이 나와서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게나마 대처 방안도 있는데, 대처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이라는 것은 예상 바뀐 상황에서는 대처를 해주면 돼요. 추매 같은 거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 좀 정하면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이걸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마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제가 방금 녹화하다가 잘못돼 갖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올해 고점이 여기 1월달 말 정도 됐죠. 그리고 올해 저점이 최근이죠. 10월 말. 그럼 되잖아요. 그럼 코스피도 한번 보실래요? 코스피 올해 고점. 다시 그릴게요. 코스피 올해 고점, 올해 저점. 그렇죠?
시기는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1월 말. 최근 졌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중국이에요. 중국, 올해 고점이 어디입니까? 여기 정도죠. 여기가 언제예요? 밑에 시간, 날짜가 있는데, 여기 1월달에 1월달, 1월 말. 그리고 10월 19일이고, 여기 10월 말이고, 비슷하죠? 고점과. 대신 이런 건 틀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구간들은 서로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큰 맥에서 최고점, 지금 현재까지 최저점. 비슷하단 말이죠. 요런 건 틀릴 수 있지. 여기는 뭐 얘네들은 올라가고 우리는 안 올라갈 수도 있고, 요런 작은 파동, 작은 물결들은 좀 틀릴 수 있는데, 큰 건 비슷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악재죠. 제약바이오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코스닥이에요. 삼바랑 셀트는 코스피에 있지만, 얘네들 급락을 누가 막아줬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전, 하이닉스, 뭐 LG화학 등등등등이 커버해주면서 하락폭을 좀 제한시켜놨죠. 삼전 우까지 해갖고. 그러면은 한번 제약바이오 우리 또 언제 얘네들만 괴로운 적이 있었는지 한번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삼바 악재가 지난 7월 말에 7월 중순에 있었어요. 7월 중순에 코스닥 150으로 넘어가서 먹겠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로. 그래야지 시가총액 이제 상위 것들만 좀 볼 수 있는데, 요때 잘 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요때 한 다음에 지금 요게 7월 17일 정도부터 해서 7월 23일 25일이죠, 이 저점이. 요때 지금 코스닥 150 지수가 이 저점을 깨고 나 혼자 폭락을 맞았어요. 이때 코스피는 7월 아까 며칠이었죠? 17일부터 25일. 7월 17일부터 25일은 요 구간이죠. 볼게요. 7월 17일부터 25일. 여기네. 요만큼 하락했어요. 소폭. 이 지난번에 7월 여기 4일, 5일의 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로 되었죠. 근데 아까 코스닥 150 지수 어떻게 되었죠? 7월달 가보죠. 똑같이 요때 7월 4, 5일날 저점을 만들어 놓고 반등 나온 다음에 얘네들은 그런 제약바이오의 또 악재로 인해서 이 저점을 깨고 나홀로 폭락을 맞았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끝이라는 건 이제 존재하잖아요. 이때 신라젠이 45,000원까지 내려갔었고 HLB가 6만원대까지도 내려갔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그 당시에 신라젠 같은 종목들을 해봤으니까 기억이 생생하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같이. 그래서 신라젠은 뭐 그 이후로 45,000원부터 어떤 기간에 11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어떤 기간에 올라갔냐면은 요 기간에. 왜 이 기간에 올라갔냐면은 워낙 지금 나홀로 먼저 크게 하락한 다음에 지금 이 당시에 남들은 무난했어요. 코스피도 뭐 무난한 조정이었고, 이 코스닥만이 폭락이 나와서 많이 빠졌죠. 근데 회복을 한단 말이죠. 회복을 어디까지 했죠? 이 빨간색 선 근처까지 해줬어요. 근데 시기는 또 어디까지 회복을 해줬냐면은 시기상으로 날짜 대충 보겠습니다. 6월 18일 정도 가격까지 회복을 해줬어요.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그때 회복을 해줘서 여기까지 빨간색 근처까지 회복을 해줬죠. 그리고 그 기간이 어디까지겠죠? 요 라인을 잡아보면은, 그쵸? 요때가 6월 중순까지 회복을 해줬어요. 거의 뭐 요게 18일이니까 코스닥이 회복한 그 시기까지 코스피도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거기까지 회복했어요. 그러면 회복할 때 누가 더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렇죠. 코스닥이 더 많이 올라왔겠죠. 왜냐하면은 코스피는 어중간하게 조정받고서 거기까지 빨간색까지 회복을 해서 그리고 6월 18일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고요. 코스닥은 그 이후로 같이 있다가 그 이후로 더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을 악재로 크게 하락을 한 악재로 크게 하락한 악재로 추가 하락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회복을 해줬죠. 회복을 언제까지요? 더 많이 빠진 다음에 비슷한 만큼 회복해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률이 훨씬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아주 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8월 달에 8월 초에 코스닥 제약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뭐 20%, 30%, 40%, 50%, 60% 이렇게 인수코비도 한 50% 올라갔었고 그런 것들을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악재가 글로벌의 악재로 코스닥의 폭락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코스닥 내의 시가총액이 큰 제약바이오의 그런 우려 속에서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온 관점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큰 맥은 어디 있었죠? 이 큰 맥은 중국에 많이 달려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중국이 아까 제가 우리 고스클럽 톡방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장중에 중국은 이런 라인들을 이제 잡아놓고 있어요. 상해 종합지수인데 지금 노란색 리본 있는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해놨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중국이 계속 뭐 지금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라서 상승을 하면은 빠질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선에서. 그렇죠? 빠지는데 한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치를 제가 잡아놓은 자리가 여기였고 또 빠진 다음에 막았죠. 막아서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또 파란색 걸려있네. 저항이. 그 조정을 또 받죠. 근데 조정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도람을 타버리니까. 그래서 무난한 조정을 제가 표시를 해둔 거예요. 무난한 조정의 위치를. 그래서 표시를 해둔 위치에서 지금 오늘 그 위치에서 1.6% 정도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지금 타고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중국이 큰 모멘텀 없이 이런 데까지 막 올라가기를 바라기는 지금은 역부족이지만 오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그리고 시기는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관점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은 이제 간간히 모니터링을 하는데 즉 급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지난번도 요거까지 설명드리려면 좀 어려울 텐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중국 요렇게 돼 있을 때 우리나라 2000포인트 하회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거기서 보시면은 코스피 2000포인트 하회는 뭐 기회 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공유했었죠. 그런 이유가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에 있기 때문에. 요 시기가 우리나라 코스피가 2000원 했어요. 근데 중국은 이탈 안 했죠. 그러면 결국엔 단기적으로 움직임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 아주 큰 거 있죠. 고점과 아주 낮은 그런 시기들은 비슷하다. 그래서 작은 파도에 인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을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러면 되돌림 반등이 빠르게 나중에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처럼.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일단 시기적으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그 이슈가 좀 이제 해결되면은 일단 삼바 이슈는 뭐 지금 최악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심리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유튜브 채널 한번 보시면서 유튜브에 지난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코스피 2000포인트가 이탈되면은 거기서 손절하면 안 되고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2000 아래에서 1900포인트에서 사 놓고 있으면은 분할로 매수하고 좀 더 빠지면 좀 더 분할 매수하면은 결국 2000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 채널에서 TV 고수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서 가시면은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생뚱맞은 나홀로만의 그런 약세의 흐름을 가져가는데 이제는 여기까지 내려왔을 경우에는 뭐 또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 가격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퍼센트지만 이제 좀 센 거예요. 퍼센트지가. 그 예를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100만 원짜리 주식이 이제 지금 다 좀 쉽게 얘기해 보죠. 일반적으로 15만 원, 10만 원짜리 주식. 뭐 신라제는 16만 원에서 지금 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10만 원짜리 아이들이 이미 주가가 5만 원까지 빠진 상태예요. 기존에. 그러면은 10만 원 이었을 때는 만 원이 빠지면 10%고 5천 원 정도가 빠지면은 5% 정도 변동성인데 지금은 이미 최근에 5만 원까지도 이미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10만 원짜리가 저 고점이 여기서 5천 원만 움직이면은 그냥 10%예요. 과거에는 5천 원 하락하면은 5%만 하락했는데 지금은 5천 원만 하락하면은 10% 하락하는 그런 아주 눈뜨고 변동성이 아주 큰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의 용어는 만리장성의 등고잡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심장이 쿵쾅쿵쾅하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변동성이 뭐 10%씩 셀트리온도 40만 원에서부터 지금 한 20만 원까지 내려왔고 신라젠도 16만 원에서부터 6만 원대까지 다시 왔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는 좀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쉽게 뭐 추가 하락을 여기서부터 더 맞는다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는 우리나라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포트에 하나씩은 이제 대부분 갖고 계시거든요. 셀트리온이든 뭐 삼바든 신라젠이든 HLB든 바이오로메드, 제넥신, 텔콘 RFG와 인스코비 등등등등 중에 하나씩은 대부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많이 하락해서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좀 오늘 많이 있으셔갖고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좀 요런 방금 말씀드렸던 시장의 관점 무너지려면 다 같이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단기는 생뚱맞게 서로가 다르지만 중장기 면에서는 장기는 빼고 중기 면에서 다 같이 무너지는 게 여지껏의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엇박자를 타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가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근데 그 엇박자를 탈 때 이 코스닥이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 조금 빠져도 많이 빠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이미 빠지고 빠져 버렸으면은 그거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감내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아주 쉽게 뭐 자금이 제한돼 있으니까 계속 뭐 살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도 이 신라젠 45,000원까지 빠지는 거 눈뜨고 우리가 봤죠. 우리도 그때 제가 신라젠 갖고 있었거든요. 그 손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추미 안 하고 45,000원 정도 왔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물러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자금이 얼마 있든 조금 추미하자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11만 원까지 올라갔죠. 결론적으로 이제 손실 안 보고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제약바이오를 일단 만약에 투자자분들이 선택을 하셨으면은 이미 이 종목들에는 급등할 종목이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매를 할 경우에 뭐 3% 빠졌다고 내가 추매하고 물타기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폭을 넓게 하시면은 괜찮아. 예를 들어서 이미 16만 예를 들어서예요. 15만 원짜리가 지금 이미 7만 원까지 하락을 했죠. 만약에 7만 원에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15만 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지금 7만 원 오늘 지금 6만 원까지 내려갔죠. 그럼 7만 원에 한번 사놨다고 해봐요. 6만 원 내려갔을 때 6만 원에서 안 사면 돼요. 그렇죠? 7만 원에 사고 6만 원에 똑같이 샀으면 6만 5천 원 평단이잖아. 뭐 6만 5천 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7만 원에서 사고 만약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3만 원에서 샀다고 해봐요. 추매를. 그 평단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5만 원이잖아요. 그쵸? 5만 원. 그렇게 널찍이 폭을 늘려놓으면은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화되고요. 그러나